네, 안녕하세요. 실전 G12.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될 저는 이솔입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G12라는 시험 요즘에 굉장히 핫한데요. 도대체 G12라는 시험이 어떤 시험이길래 이렇게 인기가 많은지, 그리고 왜 많은 사람들이 선택을 하는지 제가 오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what is G12? 그럼 G12라는 시험이 도대체 어떤 시험인가? 국가 공인 영어 시험입니다. 그래서 공무원, 군무원, 자격증, 그리고 많은 기업체들에서 영어 대체 시험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자, 세 가지 영역을 평가하는 영어 종합 능력 시험입니다. 세 영역은 바로 문법, 그리고 청취, 자, 그리고 독해 및 어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문항수는 문법 26문항, 청취 26문항, 독해 및 어휘가 28문항으로 구성이 된 시험입니다. 자, 객관식 사지선다로 이루어져 있고요. 한 달에 2번 시행이 됩니다. 성적은 일주일 이내에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근데 이렇게만 봤을 때는 그럼 G12라는 시험, 그래, 영어 시험이야. 근데 이걸 왜 선택을 할까? 라고 궁금해 하시겠죠? 자,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우리가 G12를 준비를 해야 하는가? 왜 하필 하고 많은 영어 시험들 중에서 G12인가? 라는 거입니다. 첫 번째, 시험이 자주 있다. 자,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2주마다 여러분들 시험을 볼 수 있다는 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많은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거든요. 내가 이번 주에 좀 컨디션이 안 좋았다. 시험을 못 봤다 할지라도 또 2주 후에 시험을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시험이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두 번째는 성적 확인을 빠르게 하실 수 있다는 건데 이것도 G12의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대략적으로 여러분들이 시험을 본 후에 5일이 지나면 그러면 성적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번 시험을 잘 봤을까 못 봤을까, 내가 몇 점이 나왔을까, 그리고 다른 공부를 빨리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제 어떻게 계획을 세울까 라는 그런 짐들을 많이 덜어줄 수 있다는 거죠. 자, 세 번째가 바로 여러분들이 G12를 선택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뭐냐면요, 영어 공인 시험 중에 지금 최근에 나와 있는 영어 공인 시험 중에서 난이도가 가장 쉬운 시험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G12를 선택을 하게 되는 거고요. 난이도가 쉽기 때문에 준비 기간 또한 짧아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략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정말 저랑 같이 열심히 하신다라면 2주만 해도 끝내실 수가 있고요. 조금 다른 공부들 때문에 바쁘시다라면 그래도 한 달 정도가 지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성적 정도는 만들어낼 수 있는 시험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2주 만에 준비를 해요? 말도 안 돼. 나 영어 되게 못하는데요? 라고 또 질문하실 수 있잖아요. 왜? 그 이유가 뭐냐면요. 바로 이 5번째인데요. 문법의 범위가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영어 시험도 문법의 패턴은 나오는 그게 정해져 있는 시험들은 있지만, 하지만 문법의 범위를 우리 시제에서 많이 나와요. 우리 가정법에서 나와요. 이렇게 하고 정해져 있는 시험은 거의 없어요. 자, 하지만 G12 같은 경우는 몇 가지 문법 그 포인트들만 여러분들이 잡고 가시면 충분히 만점도 가능한 그런 시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비 기간이 짧아질 수밖에 없는 거겠죠. 자, 그러면 조금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할게요. G12라는 시험, 그래, 장점이 많구나 라는 것까지 아셨죠?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럼 G12가 어떤 내용들이 출제되고 내가 알고 있는 다른 영어 시험과는 어떤 점이 다른지 좀 더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이 G12와 토익이라는 시험을 비교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G12는 세 가지 영역으로 되어 있다라고 했죠. Grammar, Listening, Reading 파트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Listening 같은 경우는 Part 1에서 4로, 그리고 Reading도 Part 1에서 4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토익과 좀 비교를 해드리자면 토익은 LC 파트와 RC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죠. 자, LC 파트는 Part 1에서 4로, 그리고 RC 파트가 Part 5에서 7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이제 그래머가 없어 보이잖아요. 하지만 토익 안에는 그 RC 파트 안에 그래머가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영역만 봤을 때는 뭐 잘 모르겠죠. 자, 문항수를 보시면 이제 그래 GTLF를 선택해야겠구나 라고 생각이 드실 겁니다. GTLF는 80문항. 자, 토익은 200문항이라는 거죠. GTLF 같은 경우는요, 그래머가 26문항, 그리고 listening 26문항, 그리고 reading이 이제 28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총 80문항을 푸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토익은 어때요? 자, LC와 RC가 각각 100문항, 100문항입니다. 일단 문항수에서 2배 이상 차이가 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시간을 보세요. 시간은 GTLF는 80문항을 90분 안에 풀어내는 거고요. 토익 같은 경우는 200문항을 120분 안에 풀어내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딱 그냥 무슨 문제가 나온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문항수랑 시간만 봐서도 GTLF는 어때요? 시간이 더 크잖아요. 토익은 문항수가 더 커요. 훨씬. 그래서 GTLF가 시간적인 면에 있어도 그리고 문항수에 있어서도 좀 더 수월한 시험이 아닐까 싶죠. 그죠? 자, 평가 방식을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GTLF는 절대평가이고요. 그리고 토익은 상대평가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토익 같은 경우는 이런 설도 나돌 정도예요. 내가 아무리 잘 봐도, 시험을 잘 봐도 잘 보는 친구들이 모인 달에는 내 성적이 상대적으로 살짝 낮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많이 보지 않는, 잘 보는 사람들이 시험을 많이 보지 않는, 많이 몰리지 않는 그런 달에 시험을 봐라 라는 설이 나돌 정도로 상대평가의 점수가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컨디션이 좋고 내가 능력이 있어도 어느 정도 점수가 내 원하는 만큼 나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GTLF 시험은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뭐 다른 누가 오든지 간에 영어 엄청 잘하는 애가 왔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냥 나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GTLF는 나만 믿고 가면 되는 시험이다 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러면 성적을 내는 방식도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GTLF 같은 경우는 그래머를 100점, 그리고 listening, reading을 각각 100점으로 환산을 해서 3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100점 만점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자기 성적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런데 토익 같은 경우는 어때요? LC와 RC를 495점으로 환산을 해서 두 개를 합한 점수가 자기 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죠? 성적을 내는 방법에 있어서 좀 다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몇 점을 받아야 하느냐면요. GTLF는 바로 요구 점수가 65점입니다. 65점. 자, 이 65점을 여러분들이 받으시면 되는 건데 이 점수가 그렇게 어려운 점수는 아니에요. 제가 이따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반면에 토익 같은 경우는 이제 환산을 해보면 713점 정도가 되는데요. 이 토익 점수의 700점을 받기 위해서는 그래도 우리가 GTLF를 준비를 하는 것보다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따가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오는 내용들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또 한번 볼까요? GTLF는 정해진 출제 범위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걸 아까 장점으로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해진 출제 범위 안에서의 그 문법들의 포인트만 제대로 알고 넘어가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점수 충분히 받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문법은 만점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하는 것만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하지만 토익 같은 경우는 범위가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문법 안에서 물론 나오는 패턴은 정해져 있지만 범위가 굉장히 광범위하다라는 것이죠. 자, 청해 파트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청해 파트 같은 경우는 대화, 연설문, 그리고 설명문 같은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GTLF는. 그리고 지문 하나당 6개에서 7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스크립트를 길게 이제 한 번씩 쭉 읽어주고 그 다음에 문제를 여러분들이 푸는 건데 이 청해 파트가
아마 여러분들한테는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공부하는 방법은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는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살짝 어려워요. 자, 이제 토익 리스닝 같은 경우는요. 사진, 묘사, 질의응답, 짧은 대화, 설명문으로 좀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지문 하나당 문제가 하나 혹은 많아봤자 한 3개 정도밖에 출제가 안 되기 때문에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면 리스닝은 토익이 좀 더 쉬울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준비하는 방법은 제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독해 파트 볼까요? 독해는 GTLP 같은 경우는 정형화된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형만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좀 잘 나오는 유형이 있다라면 이제 세부 내용 일치 그런 것들이 잘 나오는 유형이고요. 지문 하나당 6개에서 7문제 정도가 출제되기 때문에 지문의 길이가 짧지만은 않아요. 조금 길어요. 한 페이지 정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토익 같은 경우는요. 독해 파트 안에 grammar랑 vocabulary랑 그 다음에 reading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문법, 어휘, 빈칸 문제, 그리고 장문, 빈칸 문제, 단일, 복수 지문까지 출제가 돼서 좀 다양하게 나오는 편입니다. 독해 같은 경우는 난이도가 그냥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내용은 다양하게 출제됩니다. GTLP에서는. 그래서 어떤 학문적인 면이거나 뭐 여러 가지 과목들, 뭐 여러 가지 주제들을 가지고 다루게 될 거고요. 토익 같은 경우도 뭐 독해에서는 그렇게 나올 수 있겠지만 뭐 리스닝 같은 경우는 일상생활이라든지 그리고 뭐 비즈니스에 관련된 것이라든지 편지라든지 이런 것까지 출제가 되죠. 자, 난이도 한번 비교해 볼게요. GTLP가 토익보다 문법은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어떻게 해야 돼요? 요거 별표. 문법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준비를 해주시고 제대로 여기서 점수를 확 받으셔야 독해와 청해에서 조금 덜 맞아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문법은 정말 정확히 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에 독해 같은 경우는 난이도가 비슷하긴 한데 GTLP가 조금 아주 살짝 더 쉽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유는 아까 얘기했었지만 나오는 유형들이 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세부 내용 파악을 보시면 이 패러프레이즈를 해서 요거 아까 여기서 본 건데 이거 여기서 나왔던 건데 이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이게 조금 더 쉽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들에 있어서는 GTLP가 아주 약간은 쉽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그리고 청해 파트 같은 경우는 GTLP가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점수를 많이 얻으셔야 한다라는 거, 그 다음 독해, 그 다음에 청해 파트는 반절만 넘읍시다. 반절 정도는 맞출 수 있잖아요. 저랑 같이 공부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준비 기간은 2주에서 1개월로 제가 GTLP를 잡아놨는데 준비 기간이 굉장히 짧죠. 그렇지만 2주 동안 그냥 대충대충 공부하면 되느냐, 그것은 아니고요. 정말 열심히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점수 충분히 나올 수 있고요. 토익 같은 경우는 반면에 이제 700점대의 점수를 얻으시려면, 기초가 많이 부족한 상태에서 얻으시려면 3, 4개월 짧게, 그리고 길게는 6개월에서 1년까지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GTLP가 준비 기간도 많이 짧은 시험이구나 라는 걸 이제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GTLP라는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 시험은 이제 GTLP 레벨 2가 될 건데요. 대부분 요구하는 점수는 바로 65점입니다. 그러면 65점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로 문법은 다 맞춘다라는 생각으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내용이고요. 제가 앞서서도 계속 강조를 드렸죠. 근데 이거 문법을 도대체 어떻게 다 맞추지? 막 하실 수 있잖아요. 하실 수 있어요. 이거 충분히 다 맞추실 수 있고요. 뭐 조금 틀린다라면 한두 문제 정도, 한 3문제 정도까지는 제가 여유분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난이도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자, 두 번째로 독해는 내용일치 유형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세부사항 내용 일치 유형을 많이 연습을 해주시면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청취 파트 있었죠? 청해 파트는 우리 반타작만이라도 목표로 삼읍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65점을 끌어내실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아까 이제 각각의 파트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을 해서 3으로 나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총점이 원래는 300점이겠죠? 걔를 3으로 나눠서 65점 이상이 되려면 총점이 195점이 나와야 돼요. 세 영역을 합쳤을 때. 그럼 생각해 보세요. 300점 만점에 195점 이상인 거고 100점 만점에 65점 이상인 거면 뭐 그렇게 어렵진 않지 않나요? 우리 100점인데 65점은 받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각각 영역에서 여러분들이 몇 점 정도를 획득을 해야 하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문법 같은 경우는 총 26문항이라고 했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3문항 여유분 드릴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23문항 정도는 맞읍시다. 자, 그렇게 맞으면 여러분들이 환산해 봤을 때 대략적으로 점수가 88점 정도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90점 에서 약간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독해 같은 경우는 그래요. 지문이 길기 때문에 내가 좀 더 틀릴 수 있죠. 그래서 8문항 정도 제가 여유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이제 70점 전후로 왔다 갔다 나오게 될 거예요. 자, 청해는 반타작만 하라고 했죠. 반타작보다도 더 여유분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0문항 정도만 여러분들이 맞춰주신다고 해도 38점에서 다 더하고 나누면 65점이 넘는 점수가 나오게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어때요? 점수 보면 할만하지 않아요? 그죠?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면 GTOEF라는 시험을 내가 왜 선택을 해야 되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제 좀 감이 오셨나요? 자, 그러면 오리엔테이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강의에서 문법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